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윤미향 의원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미향은 다들 잘 아시죠? 원래 이 아줌마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여러분들 왜 당을 나가게 됐습니까? 사고를 쳤기 때문이죠. 그 사고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 고생했던 우리나라 할머니들을 이제 시민단체 활동으로 돈벌이에만 할머니들을 동원해서 이용하다가 소위 그러니까 등을 쳐먹었다라고 하죠. 그 돈을 빼돌리고 지가 사적으로 이용해 먹다가 그 사건이 엄청난 논란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뒤로도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죠. 자, 그런데 이 윤미향이가 최근에 또다시 정신 나간 행보를 보여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번에는 바로 일본에 있는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총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는 종북단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헌법 위반이다, 의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했다,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사안입니다. 자, 한편 여당인 국힘당에서도 윤미향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다라고 하죠. 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틈만 나면 내부 총질을 하고 지만 깨어있던 척하는 그 얼굴에 둥글둥글하게 살이 찐 그 못난 인간이 쫓겨나고 나니까 그래도 확실히 국힘당이 이럴 때는 정부와 하나가 돼가지고 좀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윤미향 의원은 일본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 엄청난 난리가 난 거죠. 자, 참고로 윤미향이 참석한 조총련이 평소에 하는 행사가 어떤 성격을 띠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여기는 종북단체예요. 대놓고 북한에 인공기가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화면의 중앙에 보시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단체로 율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식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아주 골수 중에서도 골수단체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윤미향은 주 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내세워가지고 차량 지원, 의전까지 받아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이 외교 활동을 위한 공무상의 여행이다, 공무여행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제대로 사전 신고를 안 하고 숨겨버리면 보통은 이게 하급자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이가 철저히 이거를 악용을 한 겁니다. 아주 악질적이죠. 원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쉬우라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악용한 거예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곳에다가.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최근에 깜짝 놀라가지고 만약에 목적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협조를 하고 대접을 해준 외교부 공무원의 그 실무자들을 탓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 금배지와 계급장을 부당하게 악용한 윤미향이를 비판하는 게 정확한 사안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최근에 국정원에서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국정원에서 심의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고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저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 저 조총련이라는 단체는 수차례 거듭 반국가 단체로 확정이 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보면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조를 보면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회합 그리고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총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차례나 거듭 반국가 단체로 명확하게 판결이 난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자리를 일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멋대로 참석한 윤미향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민주당 애들이 틈만 나면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악법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종북 세력들이 대놓고 활동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공식 비판 성명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자, 남조선 괴뢰 같은 표현을 가만히 듣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윤미향은 국민 세금을 받고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을 했다. 조 총련은 반국가단체, 윤미향은 헌법 가치를 부정했다. 맞는 말이죠.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쯤에서 윤미향 가슴팍에 달려있는 저 배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방사능 마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딱딱 그러니까 그 비슷한 계통의 인간들이 이어지죠. 이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빨간색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타령을 하고 종북 타령을 하던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 어른들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거죠. 자, 눈을 뜨면 뜰수록 젊은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말들에 뼈가 있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 통속으로 그게 이어지잖아. 종북 활동하는 애들이 반일파리로 이어진다니까, 이 나라에서 가만히 보면은. 특히 좌우 이념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았고 6.25 전쟁까지 치르면서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전선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정치인들을 꿰뚫어보는 그 어떤 경험치와 짬밥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뒤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실에서도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조 총련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정치 진영을 편의상 우리가 보수, 진보 혹은 좌우로 나누기도 하지만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의 최근 이런 행보들은 매우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래서 이념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놓고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종북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천만합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대한민국은 좌우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낭만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우파라는 로켓 엔진 혹은 헬리콥터 엔진 하나로 위로 날아오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왼쪽 애들은 그냥 어떻냐면은 이거 왼쪽 오른쪽의 날개가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에 있는 애들은 그냥 무거운 족쇄라는 겁니다. 함께 가고 같이 간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가 일치할 때,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념 논쟁은 여러분들 이렇듯 절대로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유승민, 이준석 같은 기회주의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 이 인간들은 늘 자기들만 뭔가 대단한 걸 깨우친 사람인 양 항상 이런 이념 논쟁을 고리타분한 것, 철진한 것 취급을 합니다. 그 휴지 조각보다도 얄팍한 보잘것없는 정치 철학에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뿔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0살 이상 성인이라면은 제발 절대로 저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북한에 동조하는 586 민주당 애들보다도 훨씬 더 못났고 국가에 해로운 인간들이에요. 딱 민주당 좌파 세력과 언론 노조가 일부러 기사 내주면서 지원 사격과 역선택을 해주면 딱 그것만 받아먹으면서 정치적으로 기생하는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의 진영에 가가지고 분탕질을 칠 때만 그 효용이 나오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해로운 게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가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의 문제고 우리 헌법 가치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중요한 표현법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최근에 이런 어떤 이념 논쟁들은 언젠가 한 번에 이 나라가 제대로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한 번쯤 치르고 지나갔어야 될 홍역들을 이제 와서 치르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계속.
자, 흔히 이념론이 나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깨어있는 척을 하면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시대착오적이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 늘 비겁하게 물타기를 해댑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국정원이 진지하게 윤미향의 조총련 방문 사건 이 행동을 검토하는 것도 국정원이 고리타분한 단체라는 겁니까? 그럼 이걸 검토를 하면 안 되나요?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자, 윤미향 본인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색깔론이라는 헛소리를 전형적으로 늘어놓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본질을 흐리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윤미향을 쉴드 쳐주는 애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당연히 윤미향의 행동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윤미향을 비판을 했죠. 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에 색깔론이라고 물타기하는 윤미향을 향해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습니다.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윤미향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어겼고 적국인 북한을 찬양하는 반국가 단체의 행사장에 자기 마음대로 사전 신고도 없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빠지면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에게 실제로 그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 국민 개개인들이 저것밖에 안 되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에게 눈뜨고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념 문제와 체제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시대착오적이거나 고리타분한 것들이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피부 곁에서 와닿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